아까 101쪽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눈의 구조, 귀의 구조. 눈과 귀의 구조가 양이 제일 많습니다. 자극과 반응이라는 이 단원에서. 그 다음 눈, 시각, 그 다음에 귀, 청각. 그죠? 시각과 청각이 어떤 식으로 성립이 되는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위치와 이름들을 배우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배울 거냐? 후각과 미각, 그리고 피부 감각을 배울 거예요. 지난번엔 2개를 배우고 오늘은 3개를 배우니까 양이 훨씬 더 많아서 뭐 외울 게 많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외울 것들은 조금 더 없어요. 오케이? 자, 일단 볼게요. 후각. 코. 그죠? 코? 코에서 후각적 정보를 수집을 시키겠죠. 코에서. 자, 코에서 수집시키는 후각적 정보는 주로 무엇이냐면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수집합니다. 오케이? 다양한 종류의 기체 상태 화학물질. 우리가 액체를 마시는 건 아니잖아. 냄새를 맡을 때. 그죠? 다양한 종류의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그것들이 여러분 코에 어디에? 자, 코의 측면 모습을 그림을 그릴게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린 편 아니니까 그냥 감안해서 봐주세요. 그러면 콧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깊숙이로 들어갈 거예요. 코 내부에 저기 깊숙이 코 내부 높은 그 천장 안 부분을 생각하시면 코 위쪽은 다 뇌와 굉장히 가깝겠죠. 뇌 부분과. 그래서 여기 위에 이제 여기는 이제 앞쪽은 코털이 있을 거고요. 그죠? 앞쪽에 콧구멍 안쪽이니까 코털이 있을 거고 위쪽에는 후각 세포들이 존재해요. 후각 세포.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후각 세포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 후각 세포 하나하나마다 어떠한 기체 상태 화학물질을 수집할 것인가 이게 다 다른 거야. 오케이? 그래서 후각 세포가 다양한 종류의 기체 상태 화학물질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나는 파란 기체 상태 화학물질을 받아들이는 세포. 그죠? 근데 걔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야. 수집만 해줘. 정보를 수집만 해줘. 후각 세포가 정보를 수집만 해줄 거고 나는 빨간 거에 대한 이런 기체 상태 화학물질을 수집해주는 세포. 나는 검은 거에 대한 기체 상태 화학물질을 수집해주는 세포. 이렇게 받아만 들여. 그래서 판단은 어디가 하는 거야? 여러분의 뇌가 해. 뇌가. 대뇌라고 하는 거. 중추신경계. 오케이? 그럼 대뇌가 얘는 내가 예전에 맡아봤던 어떠한 화학물질이네. 아니면 쟤는 안 맡아봤던 화학물질이네. 등등등에 의해서 이제 정사적인 종합을 하겠죠.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 하여서 보시면 자, 여러분 책 거기 그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현재 102쪽에 C 부분 있죠? 후각과 미각 부분. 자, 그 부분을 한번 봐보시면 되겠다. 자, 볼게요. 그래서 저렇게 다양한 종류의 후각 세포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검은 거, 파란 거, 그 다음에 빨간색의 다양한 화학물질이 있어요. 화학물질. 그것들을 수집을 해서 정보를 받아만 주는 게 후세포의 역할이고 그 정보를 판단은 어디가 한다고? 뇌가 한다고. 그죠? 그러면 뇌 쪽으로까지 정보를 보고해주는 게 뭐였어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눈에서 시각세포들이 수집을 해주면 빛 정보를 시각세포들이 수집을 한 다음에 수집했던 장소에서 어떤 빛이다 라고 눈에서 판단하진 않지. 판단 어디 간다고? 뇌가. 네. 그죠? 그래서 정보까지를 보고를 해줘야 되잖아. 그 전선이 뭐였어? 시각세포, 시각신경. 그죠? 청각세포, 청각신경. 그죠? 신경으로, 그죠? 여기 후세포, 후신경, 후각신경을 거쳐서 정보들이 대뇌로 가겠죠. 그래서 대뇌에서 메인의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후각은 저렇게 콧구멍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후각세포들이 존재하고 그 후각세포들에서 이제 여러 정보들을 수집을 해줄 건데 근데 이제 다른 감각기관보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되게 예민해. 예민하다는 표현이 뭘까? 예민해. 후각세포들은 후각은 예민한 감각기관이야. 예민한 편이에요. 예민해. 예민하다는 표현이 뭘까요?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눈하고 귀를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끝나기 전에 한번 테스트는 할 거고요. 지금 3시 40분이잖아요. 4시까지는 이 후각하고 미각하고 피부 감각에 대한 설명을 한번 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확인 한번 할게요. 자, 후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예민한 감각이라고 했어요. 왜 예민하냐면 역치가 낮아. 역치가 낮다는 표현이 뭐냐면 승아야
역치가 낮다는 표현은 자, 뭔가의 환경 변화가 왔어. 그 환경 변화를 받아들이는 농도가 낮아. 오케이? 그러니까 아주 농도가 낮더라도 저거 킁킁 저거 무슨 냄새야? 저거 뭐 똥 냄새야? 아니면 저거 방구 냄새야? 아니면 저건 어떤 뭐 음식물 냄새다라고 하는 걸 바로 낮은 농도만큼이더라도 걔를 받아들여서 바로 이제 정보를 보고해 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예민하다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제 특이한 건 예민한 만큼 되게 수능이 잘 돼. 수능이 뭐야? 수능? 자, 감각의 수능이라고 하는 개념을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수능. 익숙해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익숙해지는 거야. 동일한 자극이 계속 제공이 되면 처음에는 그 자극이 없었을 때 갑자기 이거 무슨 냄새야 하고서 냄새의 정보를 확 받아들여서 판단을 했다가 동일한 자극이 계속 제공이 되니까 그냥 그 냄새가 없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대중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처음에 이거 무슨 냄새야 하고 막 찌린내 엄청 난다라고 했는데 그지? 근데 그 냄새가 확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없었던 그 냄새 정보가 없었던 공간에 갑자기 들어가서 막 낮은 농도든 센 농도든 한꺼번에 확 들어오니까 격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그 냄새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코가 그 냄새 정보에 계속 무뎌지는 거야. 왜냐면 동일 자극이 계속 제공이 되니까. 그래서 한 번 보내주면 다른 정보는 그걸 빨리 받아들여서 너 지금 이런 거 정보가 왔어. 너 빨리 판단해야 돼라고 다른 농도 거, 다른 화학물질 거는 또 정보를 빨리빨리 보내줘. 그 농도가 낮더라도. 근데 똑같은 정보가 계속 제공되면 사라졌나 보다 한 번 보내주면 끝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후각은 상대적으로 감각의 수능이 잘 되는 개념. 수능이 무슨 개념이냐면 동일 자극이 계속 제공됐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무뎌진 현상이야. 무뎌지는 현상. 그걸 감각의 수능이라고 합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여러분 책에는 그게 안 나와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 대기쪽 한 공간에다가 한번 적어주세요. 대기쪽 후각하면서 후각에 자, 비어있는 공간 위쪽 많이 있죠? 거기다 후각은 감각의 수능이 잘 된다. 감각 수능의 개념이 뭔지를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극에 대해서 무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수능이 잘 되는 편이고 상대적으로 자 우리가 수능을 배웠으니까 상대적으로 감각 중에서 수능이 잘 안 되는 그죠? 수능이 안 되는 감각도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에 유리하게끔 나름 거기에 대해서 진화가 된 상태라고 판단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자, 피부 감각 중에 여러분의 피부 감각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여기가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피부의 겉에 부분은 진피층이야. 언제든지 때나 묵은 때나 먼지나 이런 것들에서 자꾸 벗겨지고 바뀌어져. 우리 막 각질 생기잖아 가끔. 그지? 죽은 세포 성분이랄지 먼지 성분들이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게 피부의 진피층이야. 근데 진피층에서 떨어져 나갔던 얘네들은 이미 좀 더 깊숙한, 그러니까 미안하다. 말을 바꿔서 했다. 자, 바깥쪽이 표피층이고요. 피부의 가장 겉부분 바깥쪽이 표피층이고 이 표피층의 죽은 세포들은 언제든지 먼지나 이런 것들 등등등에 의해서 자꾸 갈아엎어져, 없어져. 근데 좀 더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진피층의 여기에는 새로운 세포들이 다시 만들어져서 충당해주고 다시 만들어져서 충당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진피층에 감각점이 있어요. 어떤 특정 자극을 수집을 해주는 감각점. 그 감각점들 중에 약간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받아들인 형태의 감각점이 있어요. 그건 압점이에요. 뭔가 지그시 누르고 있는 감각들 같은 거. 내가 어딘가에 눌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감각점들. 그러니까 압점도 있고요. 압점, 감각점 중에 압점. 그 다음 통점도 존재합니다. 통점. 자, 통점의 경우는 거의 진피층에서부터 이렇게 확장돼서 바깥쪽 여기까지도 이렇게 길게 이런 식으로 확장되어 있어요. 여기 이 하나씩 여기도 있죠. 이런 거. 그 하나하나들이 다 통점이에요. 통점은 자 굉장히 강한 열자극, 굉장히 강한 화학적 자극들을 수집을 해주는 감각점입니다. 그러니까 좀 센 거. 오케이? 그래서 통점이라고 하는 게 자 강한 화학 자극이나 강한 열자극
열 자극을 수집해주는 곳이고 이 통점을 거쳐서 통점에서 수집된 얘네에서 수집된 것들을 다 어디를 통해서 감각신경을 거쳐 당연히 판단은 되뇌나 척수가 하겠죠. 되죠?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통점은 너의 개체가 되게 위험해 라고 하는 상황을 수집을 해주는 장소야. 오케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A4 용지에 손이 비었는지 몰랐는데 비었어. 오케이? 어디가 자꾸 왜 욱신거리지라고 한번 봐서 아 여기 또 비었네 하고서 그죠? 거기다 내가 후이시나 마데카소를 발랐어. 그렇다고 해서 욱신거리는 느낌이 바로 사라져? 내가 델베는 한번 발랐다고 해서 뭐 살점이 뜯어 나갔어. 피가 막 철철 났다고. 그래서 아씨 아파하고서 막 이렇게 막 소독해주고 그지? 후시딘 발랐어. 그렇다고 해서 욱신거리는 게 사라져? 진통이? 아니죠. 안 사라지지. 그지? 왜? 그 밑에 있는 통점은 한 번 처치를 해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너 지금 아픈 거야. 너 그러니까 계속 조심해야 돼. 라고 하여 자극을 보내줬지만 계속 그 자극 정보를 수집해주고 계속 정보를 보고해주는 거야. 돼요? 왜냐면 내 개체가 아프다라고 하는 걸 까먹고 너가 지금 다쳤어 어디 안 좋아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계속 유의하는 상황이 없어버리면 내 개체가 더 심각하게 다칠 수 있잖아.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통점이라는 건 강한 열자극이나 강한 화학적 자극을 수집을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감각점인데 그런 통점은 후각하고 상대적으로 후각은 수능이 잘 돼요. 왜? 아주 약한 색이 서로 다른 정보들이 받아져서 이건 어떤 냄새, 저건 어떤 냄새 이렇게 판단하는 형태야. 근데 그게 계속 제공됐을 때 그 냄새를 계속 정보를 주면 안 되니까 오히려 후각은 쉽게 수능이 돼. 금방 사라져. 동일 자극이 제공됐을 때 정보를 보고해주고 땡끝. 그런 형태야. 근데 뭐는 통점은 오히려 수능이 잘 되지 않아요. 수능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통점은 수능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수능이 안 되고 오케이? 계속 너 개체에 어떠어떠한 상황이니까 너 되게 위험해 라고 하는 걸 정보를 보고를 해줘야 내가 계속 케어를 할 수 있겠잖아.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강한 열자극과 강한 화학자극을 수용하는 통점은 수능이 잘 되지 않은 편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당연히 이건 개체의 안정성 확보. 개체라는 게 뭐야? 나, 너 한 명 한 명을 개체라고 해. 네, 개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 개체가 다치지 않고 계속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거야. 되겠죠? 자, 통점했고의 앞점은 지극히 누르는 감각이에요. 통점 앞점. 되겠어요? 촉점은 자, 통점부터 앞점부터 촉점까지는 다 이런 방사형으로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수집해주는 동글동글한 원형의 모양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책에는 그림이 자, 거의 대부분 뭐가 통점인지 뭐가 원점인지 뭐가 촉점인지 판단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그 그림을 보고 어떤 게 촉점 어떤 게 냉점 이렇게 구분하라고까지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 어떤 모습이 너가 정확히 촉점이야 어떤 모습이 너가 냉점이야 구분해요 라고까지는 안 나와. 다 동글동글한 방사 형태니까. 다만 통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통점은 되게 조밀조밀한 점처럼 너도 다 통점이야 이렇게. 오케이? 통점이 제일 개체수가 많아. 왜? 너 다치면 안 돼. 너의 위험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보고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통점과 나머지 것들은 구분할 수 있게끔은 얻어가셔야 돼. 알겠어? 쌤, 네. 통점이 잘려버리면 감각을 못 느껴요? 통점이 잘라버리면 감각을 못 느껴. 안 잘라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럼 잘라봤을 때 살이 사람이니까? 시작돼가지고 어. 통점이 같이 잘릴 수도 있잖아요. 통점이 잘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다고 해서 그 부분 말고도 나머지 옆에 있는 부분에서도 정보를 보고를 해줄 거라 그지? 내가 한번 이런 상황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죠? 칼에 찔렸다가 살점이 떨어져 나갔는데 계속 그 통점이 다 덜어 나갔다고 해서 욱신거리는 느낌이 사라지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통점, 앞점, 촉점 그리고 냉점과 온점이 있어요. 냉점과 온점은 자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형태입니다. 띠 온도계가 아니야. 띠 넌 몇 도, 띠 넌 몇 도, 너는 10도, 너는 15.5도 막 이렇게 온도를 정확한 온도를 감지하게끔 해주는 게 아니고요. 냉점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온도가 있었어. 우린 저온동물이니까 36.5도시잖아. 나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온도. 오케이? 차가워지는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거. 차가워지는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거야. 그게 냉점이야. 차가워지는 쪽으로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온점은 따뜻해지는 쪽으로의 온도 변화를 감지해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 온도를 감지하는 게 아니야. T 얘는 몇 도, T 얘는 몇 도 이게 아니야.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당연히 피부 감각점의 분포는 사람들마다 다 똑같겠니? 다르겠니?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 그지? 사람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할 거야. 근데 공통적으로 이 5개 감각점들 중에 가장 개수가 많은 게 뭐겠어? 통점이 제일 많아. 그리고 저 5개 감각점이 세트로 항상 같이 존재할 건데, 혀가 이렇게 같이 존재할 때, 자, 어디가 제일 많이 존재하냐면 몸의 중심부보다 몸의 말단부 있죠. 입술 끝이나 손가락 끝에 통점이나 앞점, 촉점들 등등등이 더 제일 많이 존재해요. 왜요? 말단부들을 잡아서, 그죠? 말단부에서 외부의 정보를 잡아서 판단해줘야 되니까. 그지? 근데 중심부에서는 뭐 허벅지 안쪽이랄지 등 안쪽에서는 그런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일 그게 건덕지가 많지 않잖아. 노출도 많이 안 되어 있고. 근데 몸의 말단부, 귀 끝이랄지 입술 끝이나 손가락 끝이 몸의 말단부니까 외부의 정보를 더 잘 수집을 해줘야 될 수 있는 부분이겠잖아. 그래서 말단부에 훨씬 더 저 감각점의 분포 밀도가 밀하게 존재하고 중심부는 덜하고, 그리고 그 5개의 감각점들 중에 제일 개수가 많은 게 통점이 되겠더라. 왜? 외부의 개체의 위험 사항에 대해서 그 정보를 빨리 판단해서 수집을 해줘서 빨리 판단할 수 있게끔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되겠어요? 네, 안 물어봤어요. 그냥 불렀어요. 여기 좀 보라고 부른 거예요. 네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코 방금 했죠? 피부 감각만 했죠? 맞아. 두 번째, 맨 마지막 세 번째 거 미각을 설명할게요. 자, 혓바닥, 미각. 여러분의 책에 자, 맨 위에 상단 부분에 배기 쪽 상단 부분의 두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이 콧구멍 그림이었다면, 그죠? 콧구멍 그림이었다면, 콧구멍 그림의 오른쪽 부분에 존재하는 그림이 자, 무엇이 되는 거다? 혓바닥, 혀에 존재하는 자, 혓바닥 단면의 그림이에요. 혀에서 느낄 수 있는 맛, 그죠? 판단은 당연히 어디가 한다고? 뇌가 한다고. 근데 우리가 맛을 판단할 때 그죠? 그거만 이 혀에서 수집해준 맛에 의한 것만 판단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혹시 코감기 걸려본 적 있어요? 코가 이제 막혀 있어. 그러면 맛을 못 느껴. 잘 느끼는데요. 그래요? 안 막혀가 보다. 코가 잘 막혀가지고 자 그러면 뭔가 맛이 이게 그 양파 맛인지 무슨 맛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죠. 오케이? 이게 왜냐면 우리가 맛이라고 하는 건 걔네가 판단해주는 거잖아. 그리고 얘는 후각적 정보와 거기에 미각적 혀가 수집해준 그 정보, 그 다음에 뇌에서 예전에 먹어봤던 기억들 있죠. 예전에 먹어봤던 기억들의 복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 너는 어떠어떠한 맛이구나 라고 결정을 해주는 거거든. 돼요? 오케이? 그래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준 형태의 무슨 맛이 성립되는 건데, 그죠? 우리는 또 한글인이다 보니까 되게 표현력도 다양하잖아. 달콤 쌉싸름한 맛, 새콤달콤한 맛,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하잖아요. 쉬면서 어쩌시고 하는 거. 딜리시어스. 네, 혓바닥에서 느낄 수 있는 맛들은요. 혀가 이렇게 통통하면 우리 몸에서 제일 통통한 부분의 근육이 혓바닥입니다. 혀의 표면에 막 백태 말고 표면에 우둘투둘한 좁쌀 같은 돌기가 있어요. 백태는 하얗게 혓바닥에 낀 거예요. 네? 자, 우둘투둘한 좁쌀 같은 돌기들이 있어요. 자, 정신 차려봐요. 2명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 차려봐요, 정신. 자, 언니. 자, 그러면 이 좁쌀 같은 돌기 부분을 우리는 이제 혓바닥에서 맛 정보가 수집되는 장소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혓바닥 표면에서 바로 수집하는 거 아니고 깊숙이로 스며 들어가요. 혀 안으로. 왜요? 우리가 이 음식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음식에서 액체로 녹죠? 침이 열심히 녹아주잖아. 설탕이랄지, 그지? 사탕도 액체로 녹아서 스며 들어가잖아. 그지? 음식이 액체 상태로 주로 많이 먹잖아. 그래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화학물질들을 수집이 되는 거야.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화학물질들이 수집이 돼. 혓바닥 깊숙이에 여기 안에 깊숙이로 들어가 보면 혀 표면이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안으로 관통되어 들어가서 요렇게 오케이? 세포들이 막 세트로 모여있는 부분들이 존재해. 그걸 우리는 맛봉오리라고 해. 맛봉오리. 이 긴 하나하나가 맛세포야. 긴 하나하나가 맛세포. 이런 식으로 맛세포. 뿅뿅뿅. 맛세포라고 표현하기도 얘를 한글로 만미라고 해서 미세포라고도 해. 우사야. 저기 그 지은이가 없으니까 돌기 지금 못 내렸다고요? 쓰나? 뭐라고요? 저기 돌기 내렸다고. 네, 그러니까 돌기처럼 그 여러 세포들이 모여 있는데 요렇게 이 표면 이 돌기 깊숙이로 여기 혓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혓바닥 깊숙이로 있으면 깊숙이 부분의 단면이야. 혀 깊숙이로 들어간 그 내부의 단면을 보면 요렇게 맛세포들이 모여 있는 맛세포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이 전체를 우리는 맛봉오리라고 해. 근데 한 종류의 맛세포들만 세트로 있는 게 아니라 뭐 단 거를 수집해 줄 수 있는 맛세포, 짠 거를 수집해 줄 수 있는 맛세포, 쓴 거를 수집해 줄 수 있는 맛세포, 여러 맛세포들이 세트로 다 모여 있는 거야. 오케이? 자, 혀에서 느낄 수 있는 기본 맛 5개 있어요. 잔다. 이제 자는 걸 느끼는 거 아니고 단 거, 아이. 짠 거, 쓴 거. 쓴 거, 신 거. 오케이? 그 다음 뭐냐면 이게 최근에서야 알게 된 감칠맛이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감칠맛세포. 자, 단 것을 느낄 수 있는 단맛세포, 짠맛세포, 쓴맛세포, 신맛세포, 감칠맛세포. 이렇게 있어요. 감칠맛 근데 뭐예요? 예, 맞아. 여러분이 고기 국물을 좋아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냥 요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요리를 해보신 적이. 요리라고 해봤자 라면 아니에요? 라면? 그 김치찌개를 끓일 때 그냥 맹물을 넣고 김치찌개를 끓인 거랑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서 거기 돼지고기가 약간 볶아진 물에 우려놓고서 거기다 김치를 넣고 이제 국물을 우린 거랑 맛이 달라요. 국물의 맛이. 그러니까 그냥 맹물만 넣고 끓이면 우리가 뭐 우러내줄 수 있는 맛 자체가 조금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그러면 항상 비상용으로 라면 스프 몇 개를 갖고 가잖아. 마법의 가루잖아, 걔는. 걔 집어넣으면 다 그냥 뭔가 뭐 약간 부족한, 뭐 신게 부족한가 짠게 부족한가 했는데 모든 게 다 어우러진 그 맛으로 그냥 종결이 해버리잖아. 그게 우리 몸의 그 감칠맛을 수집해줄 수 있는 그 화학적인 입자를 그대로 해낸 거야. 감칠맛 세포가 수집해주는 그 화학적 입자 그 형태를 화학적인 형태로 구현을 해내서 그게 어느 정도 화학적 조밀도에 의해서 만들어서 모여진 거지. 그러니까 그게 충당이 되니까 내 몸에 있는 감칠맛이 감칠맛이 모두 다 충당되라고 하니까 맛이 다 어느 정도 맛이 맞는 것처럼 딱 돼버리는 거. 이해돼요? 그 감칠맛은 여러분 특히나 이제 고기 중에 아미노산 들었거든요. 아미노산 중에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수집을 해서 이 맛이 충당이 되면 감칠맛이 충분히 충당이 되어 있어 맛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는 거야. 대뇌에서. 사골육수 맛이. 그러니까 맞아요. 사골을 우리거나 육수를 우려서 뭔가 국물을 내게 되면 뭔가 맛이 깊다라는 느낌이 들잖아. 그게 다 이런 이유라고. 내 혓바닥에 존재하는 감칠맛 세포의 감칠맛이 충분히 충족이 되니까 되게 맛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되는 이유가 다 그런 거. 돼요? 오케이? 단맛 세포는 단 거에 대한 화학적 근거를 수집. 쓴맛은 쓴 거를. 신맛은 신 거를. 짠 거는 짠맛을. 오케이? 감칠맛은 그 뭔가 고기에 들어있는 그 특정 아미노산을 수집을 해주는 거야. 그게 수집이 됐었을 때 뭔가 맛이 깊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형태인 거야. 여러분의 뇌에서는. 그래서 크게는 5개의 맛이 있다고. 선생님 근데 저는 매운맛도 들어봤는데요. 짠맛도 들어봤고요. 난 매운맛뿐만 아니라 저는 떫은 맛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떫은 맛을 수집하게끔 해주는 맛세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 자, 정리를 해줄게.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은 그것들을 수집하게 하는 맛세포가 있어. 단맛세포 아니면 어떤 건 짠맛세포 이렇게 각각이 모여있는 게 다 맛봉오리 안에 다양하게 들어있는 상태인 거고.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누구는 매운맛, 고통은 그다음 떫은 맛, 뒤에 맛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비린맛, 뒤에 맛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맛세포가 뭔가를 수용해 주는 게 아니야. 얘는 피부 감각점, 우리의
겉에 피부에만 그 피부 감각점에 진피층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내부 깊숙이도 다 피부 그 우리 소화기관 안에도 다 피부에 진피층이 들어있는 거와 똑같아. 그래서 피부 감각점이 여러분 몸 속에도 존재해. 돼요? 근육에도 있어요. 냉점이나 온점에도 존재해. 근육 주변에도 있겠지. 근육도 그 표피세포층에 둘러싸여 있을 거니까. 그래서 주변에 존재하는 이 피부 감각점들 중에 주로 뭐는 매운맛은 통점이 그 정도로 수집을 해줘. 그러니까 어때요? 통점은 개수도 되게 많잖아. 개수도 되게 많은데 그런 어떤 화학적 입자, 마라 맛을 나게 하는 그 화학적 입자가 통점 정보를 계속 이제 보내주는 거고,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뭐 고추 좀 잘라줘라 아니면 마늘이랑 양파 좀 다듬어줘라 해서 다듬다가 잘못 눈을 비비면 눈 주변도 아리고 아프잖아요. 왜요? 눈 주변에는 피부 감각점에 있는 그 통점이 같이 정보를 보고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운맛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매운 걸 즐기는 친구는 자기를 때리는 걸 즐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빗대어서 보자면. 그래서 매운맛은 통점이 수집해주는 맛이에요. 그럼 혀 아픈 때리면 매운맛 나요? 혀 때리면 위험하냐고요? 그 때림에 익숙해지겠죠. 우리 가끔 이게 뭐지 맵집이 커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운 걸 막 즐기는 사람들은 더 센 매운맛을 찾아가잖아. 그지? 근데 이제 매운 것을 즐기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만 매워도 금방 그거에 대해 크게 맵게 느껴지는 형태인 거고. 그래서 항상 그런 거야. 통점이니까. 통점하고 비슷하니까. 매운맛은 통점이고요. 짧은 건 앞점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두두두두두두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안 익은 과일 먹어본 적 있어요? 풋사과가 갔어요. 풋사과나 뭐 이렇게 안 익은 단감 같은 거 먹으면 뱉어내도 걔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애틋한 느낌이 계속 나와요. 네네. 우유를 먹어도 안 사라지는 것 같고 하루 종일 그 맛이 있는 것 같아. 기억을 하면 할수록. 그지? 계속 여러분을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지그시 계속 누르고 있는 것 같아. 불특정하게 앞점으로. 그래서 기분이 더러워요. 약간 앞점은 그렇잖아요. 자, 비유 비슷하죠? 그 다음 비린 거. 비린 맛은 뭘까요? 비린 건 자, 제가 한번 맞춰볼래요. 냄새 정보예요. 후각입니다. 냄새 정보 후각. 냄새. 후각과 함께 와요. 후각과. 오케이? 그래서 뭐 큰 그런 데는 좀 많이 없지 않지만 여기로 주무시네. 자, 좀 쉬었다가 할게. 일단 봐봐. 많이 없진 않지만 혹시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된 큰 식당에서 플라스틱 뭐 물컵 같은 경우에 잘 세척이 안 되면, 그러니까 코에 물 마시려고 입을 댔다가 냄새가 비리다라는 느낌 있잖아. 약간 그래서 우유도 싫어하는 친구도 있어. 나도 우유를 그래서 잘못 먹거든. 우유의 특유한 향이 싫어. 우유의 특유한 향이 싫어서 이제 냄새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유를 마실 때 마셔야만 한다 그러면 코를 막고 마시는 편이야. 굳이 마셔야만 한다 그러면. 약간 우유에 비린 그 특이한 향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 이게 그거 후각적 정보와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맛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거기 오른쪽 위에 써져 있을 거야. 감칠맛하고, 그죠? 감칠맛.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탐산의 맛으로 고기 삶은 물, 치즈 등에서 느껴지는 맛. 그래서 고기를 우린 육수의 맛이 되게 맛있어요. 그죠? 감칠맛은. 자,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탐산을 주로 특유하게 수집해줘서 되게 뭐 맛이 깊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겠죠? 근데 짧은 맛과 매운맛은 맛세포가 수집해준다? 아니다. 매운 건 뭐다?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아픔을 공격받는 거야. 통점이야. 매운 건 통점이야. 짧은 건 앞점이야. 되겠어? 오케이. 자, 우리 밖에 가보면 음료수 냉장고가 있어요. 그 음료수 냉장고는 선생님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용입니다. 갖고 가셔서 파시는 것은 안 돼요. 당근에 판다거나 파는 건 안 되고요. 여러분이 학원에 오셨을 때 피곤할 때 아니면 배가 고플 때 충당하시라고 너희들 간식용으로 놨던 거거든. 초코해몽도 있고 비타오백도 있으니까 잠깐 10분 정도 쉴 테니까 쉬는 시간에 먹고 오세요. 자, 졸리시는 분들 좀 먹고 오십시오. 10분 정도 줄게요. 보면 거기 7번이요. 자, 코와 혀의 구조입니다. 자, 첫 번째 OX 문제 출번은 첫 번째 1번에 O예요, X예요? 5죠. 기체 상태 물질을 후각은 수집을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미각은 액체 상태 물질일 거고, 두 번째 후각은 쉽게 피로해짐으로, 그죠? 역치가 낮아서 아주 낮은 세기를 수집을 해서 보고를 해줘. 근데 그 자리에서 금방 무뎌진댔죠? 오래 맡으면 둔해진다. 맞습니다. 수능이 잘 되는 특징이어서 그래요. 자, 맛봉오리는 미각이 있죠. 콧바닥에. 맛봉오리는 액체 상태 물질을 받아들이는 감각세포이다. 자, 맛봉오리가
감각세포 하나인가요? 감각세포들의 모임이죠. 거기다 함정을 판 거예요. X예요. 액체 상태 물질을 받아들이는 감각세포들의 집단이다. 감각세포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죠? 감각세포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맛봉우리는. 그래서 X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혀에서 느끼는 기본 맛은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 외에도 매운 거, 떫은 맛, 혓바닥에서 느낀다고? 그럼 피부 감각이라고. 네, 매운 거, 떫은 건 피부 감각이니까 X가 되겠죠. 자, 음식 맛을 다양하게 느끼는 건 미각과 후각, 그 다음에 시각, 뭐 피부 감각 등 수많은 조합에 의합니다. 맞죠? 그래서 뇌가 수많은 조합에 의해서 판단을 수집을 해줄 수 있겠죠. 답이 OXX. 맞아요. OOXX5예요. 자, 그다음 8번은 크로스로 X자로. 그죠? 첫 번째 그림은 뭐가 되는 거고요? 후각. 두 번째 그림은 뭐? 맛봉우리. 미각이 되는 거겠죠. 자, 9번 갈게요. 후각과 미각과 피부 감각에서 전달되는 경로입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라고 했는데, 기체 상태 물질이 들어가서 후각신경, 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체 상태 물질 들어서 맛봉우리의 맛세포 각각이 수집을 하면 미각신경, 뇌. 그죠? 왜냐면 전선이 정보를 보고를 해줘야 뇌에서 판단할 거니까. 그게 신경이었어. 그 다음, 통증, 차가움, 따뜻함, 접촉, 압력 등의 피부 감각점에서 수집이 되면 피부 감각점 뒤에 있는 감각신경을 거쳐서 뇌로 가서 뇌에서 판단하겠지.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 피부의 구조입니다. 피부 구조 중에 대한 OX 문제 첫 번째. 뭔가요? 1번은 뭔가요? 피부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각은 그죠? 감각점에서 받는 5죠. 주사를 맞을 때 아파요. 따끔하면 온점? X. 통점. 그죠? 통점. 자, 그 다음 감각점은 피부 외에 내장기관에도 분포? 그죠? 오. 분포해요. 그래서 아픔을 느껴요. 배가 아파, 뭐 어쩌, 막 맹장에 혹시 염증이 와가지고 아프면 우리 기관 내에도 존재하다 보니까 아픔을 정보를 보고 해주잖아요. 옵니다. 자, 감각점은 몸 전체에 균등이 틀려요. 당연히 아니죠. 불균등이에요. 말단부만 더 많아요. 불균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감각점. 두 감각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그 감각에 대해서 더 뭐합니까? 심하죠. 더 예민합니까? 더 둔하죠. 멀면 멀수록. 그죠? 미래야, 조밀조밀해야 더 예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오늘 그 부분까지를 했으면 숙제는 107쪽에 13번부터 그죠? 13번부터 108쪽에는 19번까지가 과제가 돼요. 네? 과제예요, 과제. 109쪽까지 다 풀어놓은 게 과제예요. 109쪽. 109쪽까지 다 풀어놓은 거 서준형까지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고편처럼 다 맞지 않아도 상관없어. 근데 오늘 수업 부분은 어찌해야 되겠어? 이제 오늘 처음 온 친구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링크를 보내줄 거야. 지난주 거서 완전히 다음 주 되기 전까지 더 보고 오면 이제 누적된 거 없이 좀 더 볼 수 있을 거니까 오늘 것도 최대한 빨리 보내주도록 할 거니까 자,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대로 그죠? 우리 단기 기억을 점검하는 거야. 기억하는 것대로 한번 방금 배웠던 눈부터 방금 배웠던 어서부터 미각과 미각부터 미각도 있어요. 후각과 미각도 있어요. 근데 어? 문제량이 많진 않아요. 진짜 이건데. 자, 눈부터 귀까지 하나, 둘, 셋, 넷 한 장씩만 받아보시고 자, 가로를 채워보시고 이름 다 쓰신 다음에 퇴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신 분은 이번 주에 오신 분은 제가 감안해서 판단해 볼게요. 10번부터가 오늘 공부한 거예요. 10번부터가 오늘 공부한 거. 다음 똑같네. 두개다 가져야겠다. 10번부터가 오늘 공부한 거고 누가 지금 쪽지 시험 채우는데 입을 털고 있대. 입 다물고 빨리 채워봐라.